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시작됐습니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영국은 친대서양 헌장에 서명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2023년도까지 코로나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미국이 5억 회분, 영국이 1억 회분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곧 식품의약국 FDA에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비영리 의료기관 미산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오는 9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예약 없이 방문 접종이 가능합니다. LA 통합교육부와 교사 노조가 올 가을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학생들의 대면 수업 방역 수칙에 합의했습니다. 이 수칙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 교직원들은 2주에 한 번씩은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마스크는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교육부가 교사와 교직원들이 근무하는 커뮤니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한인 데빌류 시의원을 꺾고 4지구 LA 시의원에 당선된 니티아 라안이 임기 6개월 만에 리콜 위기에 처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 선거와 관련해 리콜 선거 비용으로 최소 2억 1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리콜 선거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리콜에 찬성하는 주민은 현재 30%대에 그치고 있어 리콜 선거 이후에도 주지사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돌격형 소총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 새롭게 부임한 권성환 신임 부총영사가 어제 라디오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맞는 자랑스러운 총영사관을 만들겠다며 부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무슬림계 연방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자이드 쿠라이시가 임명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18년 만에 승인한 알츠하이머 신약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명의 자문위원이 이 승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사임했습니다.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단호히 보복하겠다는 반외국 제재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발표한 강력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출국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번엔 오스트리아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대표로 올해 36살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한국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30대 정당 대표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합류 여부 등 야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입니다. LA 클리퍼스가 플레이오프 2라운드 2차전에서 유타 재즈에게 111대 117로 패하고 2연패를 당했습니다. 3차전은 내일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립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시카고 와이삭스와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피칭을 했지만 팀이 2대5로 패하며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시즌 4패째입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9월 가을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가을 학기에서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아직은 아닙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과 교사들은 올 가을 학기에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 LA 통합교육부와 교사노조가 이 같은 내용에 어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현재 주 1회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9월 가을 학기부터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주 2회씩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주 2회씩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학생과 교직원, 방문객들은 날마다 체온 측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교사노조는 이번 합의가 학생과 교직원, 가족, 커뮤니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역 수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 합의 내용 이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의료기관인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지난 1일부터 칠드런 파이자 백신 프로그램 캠페인을 진행하며 12살에서 17살 대상으로 파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칠드런 파이자 백신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바로 접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일반 성인 역시 예약 없이 2차 접종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성인은 클리닉에서 워크인으로 모더나, 파이자, 존슨앤존슨까지 승인받은 모든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올림픽 블루바드와 맨로 애비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되는 시간은 월, 화, 수, 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경제가 전면 정상화되는 1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직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저희도 왔다 갔다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직업안전청의 발표가 계속 이렇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안전청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직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여기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파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인 경우에는 2차 접종까지 마쳤고 존슨앤존슨의 백신 경우에는 1차 접종을 마친 후 2주일이 지난 후의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사무실 내 모든 직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때만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규정을 조금 더 완화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5일부터 전면 재개방에 들어가는 것과 발을 맞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주가 진행하고 있는 백신 로또 프로그램 백스 포 더 원에 당첨된 첫 주인공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이 어제 공개한 비디오를 통해 백신 당첨자 15명 가운데 한 명인 톤이라는 남성이 백신 로또 당첨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추첨은 오늘 진행되고 오는 15일 화요일에는 마지막으로 150만 달러씩 받게 되는 10명이 추첨됩니다.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막 시작이 됐습니다. 이 주요 7개국 정상들이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념 촬영도 하고 했는데요. G7 정상 국가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세금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재개방을 앞두고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미국과 영국이 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 2023년까지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0억 회분을 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백신 5억 회분을 제공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죠. 영국은 최소 1억 회분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 기부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존슨 영국 총리가 화답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백신 생산량 확대와 국제 배분 계획 등을 통해 최소 10억 회분을 전 세계에 공급한다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국은 1억 회분을 약속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내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더 나은 방역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영국은 9월까지 백신 여유분 500만 회분을 저소득 국가에 보내는 등 내년까지 최소 1억 회분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는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같은 발표는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상의 약속에 따라 미국이 5억 회분, 영국이 1억 회분을 맞고 나머지 국가가 최소 4억 회분의 백신 제공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영 정상은 앞서 코로나19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 등 8개항을 담은 신대서양 헌장에 서명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G7 대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올해 6월 현재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 수가 188여 명으로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지역 상황이 악화한 데다가 백신 수급 불균형도 심각해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학생인 헬렌이 친척들의 유골이 보관된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헬렌은 올해 페루에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가족과 친척 13명을 잃었습니다. 현재 아버지도 코로나19로 입원 중이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구당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페루는 올해 코로나19 사망자가 9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브라질도 누적 사망자 48만 명 가운데 60%가 올해 숨진 겁니다. 인도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난 몇 달간 최악의 상황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남미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상황이 크게 악화하면서 올해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88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난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넘어선 겁니다. 백신 접종 불균형 문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인구 비율이 아프리카는 2%, 아시아도 6%에 불과합니다. 반면 남미는 22%, 유럽은 40%, 미국은 50% 이상이 1회 이상 접종을 마쳤습니다. High-income countries have administered almost 44% of the world's doses. Low-income countries have administered just 0.4%.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데다 백신 수급 불균형도 심각해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라디오 솔모딩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6월 1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남가주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져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낮 기온은 높아져 오랜만에 맑고 뜨거운 주말 날씨 보내야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최고 기온은 크게 높아집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LA 다운타운이 90도를 웃돌고 또 밸리와 일랜드 지역은 100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이상고온 현상은 다음 주 주말이나 돼야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2도 58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9도 54도, 해안 지역은 71도 58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7도, 낮 최고 기온 87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 국제 정세에 논의할 것이 많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정상들이 처음 대면 만남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의를 하는 옆에서 또 다른 모임을 하고 있는 이 바이든 여사의 영상도 계속 실시간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치 있는 입담, 소박한 옷차림으로 나선 패션 외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남편의 첫 해외 순방에 동행한 질 바이든 여사. G7 개최지인 영국 도착 직후 미군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연설에 나섭니다. 이때 연단 뒤편에 앉은 장병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영부인은 남편에게 주목하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려 거수 경례를 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Joe, pay attention. 영국 총리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입은 재킷도 화제입니다. 2019년부터 입어온 재킷인데 등 쪽에 러브, 사랑이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Oh, the love? Yeah. Well, I think that we're bringing love from America. I think that this is a global conference and we're trying to bring unity across the globe, and I think that's important right now. 외신들은 멜라니아 트럼프가 2018년 불법 이민자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입은 옷과 비교했습니다. 당시 멜라니아 여사는 난 정말 신경 안 써라고 적힌 재킷을 입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분에 넘치는 배우자를 만났다며 부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사상 첫 직업이 있는 영부인이 된 바이든 여사는 남편이 이번 순방을 위해 몇 주간 공부해왔다며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다는 농담으로 남편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한편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남서부 코너를 찾은 각국의 정상들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환대를 받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G7 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식물원인 에덴 프로젝트에서 영국 왕실 주최 환영 만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에 앞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별도의 리셉션을 개최하고 각국 정상에게 왕실의 매력을 함께 한껏 뽐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실과 영국을 방문한 귀빈들의 접촉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찰스 영국 왕세자는 양국을 찾은 각국 재계 지도자와 대표단을 만나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만큼 영국 정부는 기후변화 문제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인 케이트 미들턴 캠브리지 공작 부인을 만나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영국 왕실이 이처럼 외국 고위 인사들과 교류하는 것은 새롭지 않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서방의 제재에 단호히 보복하겠다는 이른바 반외국 제재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하고 시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빨랐죠.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이 G7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중국이 공포한 반외국 제재법은 중국을 제재한 나라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신장이나 타이완 문제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국가에 중국법을 근거로 맞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가 중국 제재법을 만들면 해당 의원이나 관련 기관이 보복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본인과 가족의 중국 입국이 금지되고 자산의 압류나 동결은 물론 거래도 제한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에 반외국 제재법에 서명했습니다. 법을 만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은 더 이상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인민은 호구가 아니라면서
서방 국가들의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법이 발효됨에 따라 코로나19 책임을 물어 중국에 제재를 가할 경우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제재 대상 인물이나 기관과의 거래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주요 7개국이 정상회의를 통해 반중국 노선을 분명히 하려는 시점에 중국을 만만하게 보지 말라면서 사실상 전면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16년 만에 퇴임을 앞두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다음 달 15일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젠사케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영국 코널에서 G7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7월 15일 메르켈 총리를 백악관에서 맞이할 것이며 양국 간 깊은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료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인 번영 중진, 또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안보 등의 도전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사키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맞이한 세계 정상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속보 전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방금 전 지금 막입니다. 백신 제조 중 사고가 발생했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공장에서 만들어진 존슨앤존슨 백신 6천만 회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FDA는 이 백신 제조 중 사고가 발생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공장에서 왜 약품이 섞여서 공장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존슨앤존슨 백신 6천만 회분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무슬림계 연방법원 판사가 나왔습니다. 연방상원은 무슬림계 연방판사 후보자인 자히드 쿠라이시를 뉴저지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임명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역사상 최초로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된 무슬림이라며 인구 통계적 다양성뿐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의 다양성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계 혈통인 쿠라이시는 뉴저지주에서 경미한 형사와 소액 민사 사건을 다루는 주 치안 판사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2021 회계연도 8개월 동안 이미 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연방재무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가 2조 60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9.7%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지난해 3월 코로나 대유행으로 2,200만 명이 실직한 후 연방정부가 수조 달러의 지출 증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 이 코로나9 프로그램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그만큼 재정 적자 폭도 커졌다고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유출 배후를 색출하기 위해 애담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의 통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8년 2월 당시 하원 정보위원이었던 시프 위원장을 비롯해 복수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통신정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법무부가 취재원 색출을 위해서 뉴욕타임즈 등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 이메일 기록을 수집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전례 없는 일이 추가로 확인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당시 조사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국가안보 담당자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데 이어 시프 등 2명의 야당 의원과 보좌진, 그 가족에 대한 통신 정보를 애플 등에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18년 만에 승인한 알츠하이머병 신약 아두카누맙에 대한 효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FDA의 외부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이 잇따라 사임했습니다. FDA의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인 말초 중추신경계 약물 자문위원회 소속의 신경과 전문의 데이비드 노프먼이 이번 승인 조처에 반발해 사임한 것입니다. 노프먼은 아두카누맙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존중받지 못한 이 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 사임했다며 신약 승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인 조엘 펄머터 박사도 사임했습니다.
FDA는 최근 에듀헬룸이라는 명칭으로 판매될 이 신약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 신약은 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약물로는 처음으로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잖은 전문가들이 이 효능에 의문을 제기했고 특히 FDA는 외부 전문가 그룹인 PCNS 자문위원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제약사 바이오젠은 당초 이 약의 임상시험 2건을 진행했지만 약효를 보이지 못하자 2019년도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에 추가 데이터 검토를 통해서 이 약효가 확인됐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 현재 미국 언론들의 설명입니다. LA 총영사관에 권성환 신임 부총영사가 부임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LA 총영사관에 5월 30일자로 권성환 신임 부총영사가 부임했습니다. 황인상 전 부총영사의 뒤를 이어 LA 총영사관의 실무를 관장하게 된 권성환 부총영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LA 총영사관에서 경제와 차세대, 재외국민 보호 업무 담당 영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LA와는 인연이 깊습니다. 2016년 외교부 내의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북미국 2과장을 맡았고 이후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3년 동안 부총영사로 근무했으며 LA 총영사관 부임 전까지 이스탄불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했습니다. 권성환 신임 부총영사입니다. 10여 년 만에 이제 돌아온 LA라서 마치 뭐라 그럴까 좀 예전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고향에 제2의 고향에 왔다?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반갑고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제일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큰 거는 한인 사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우리 공간도 그 발전된 한인 사회의 위상 또 발전하고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걸맞게 사랑받을 수 있는 총영사관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 총영사관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총영사관 그런 총영사관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노력을 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권성환 부총영사는 동포사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소통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외국민 서비스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재외국민 보호라든지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 면제에서 발급 문제라든지 서울에 들어가시는 게 불편한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공간 차원에서 여기 계신 우리 국민들과 동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공간 차원에서 총영사관, 문화원, 교육원 이런 우리 그 정부기관 차원에서 우리 문화와 이제 한국에 대한 소개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공공외교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함으로써 미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을 잘 알리는 효과가 있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한국이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성장했구나.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게. 미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언제부터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조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권 부총영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현안을 검토 중이며 조속히 자가격리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영사관 내부에서 한국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리콜 선거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선거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정치가 나왔습니다. 58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합산한 결과 리콜 선거 비용으로 최소 2억 1,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먼저 LA 카운티가 4,910만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고 샌버나드로 카운티가 3,200만 달러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가 2,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03년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유일하게 리콜돼 135명의 후보 가운데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지사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리콜 선거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게빈 뉴섬을 리콜할 수 있는 표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주지사직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UC버클리의 여론조사 결과 리콜에 찬성을 던지겠다는 주민은 36%에 그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돌격형 소총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폰타 법무장관은 30여 년간 시행되어 왔던 돌격형 소총 금지법이 무장할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로저 버니테스 판사는 1989년부터 시행된 이 주의 공격형 소총 판매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어젯밤 LA타운 인근인 행콕박 지역에서 한 차량이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한 명이 숨지고 주택에는 불이 났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1시 30분쯤 삼가와 림파오 블루버드에서 발생됐습니다. LAPD는 두 대의 차량이 삼가 이스트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한 차량의 중심을 잃으면서 인도를 부딪힌 뒤 공중으로 날아올랐고 주택 차고 옆 나무를 들이받았으며 이어 주택 침실이 맞붙어 있는 그라지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로 20대로 추정되는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다행히 주택에 있던 가족들은 무사했습니다. 한편 주택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삼가에 타이어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며 자동차 불법 경주를 벌이면서 과속을 하던 차량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Overboard. Meantime, after searching for more than an hour, the JetCat Express that he had been on returned here to Long Beach about 8 p.m. Distraught family members were here to greet the boat and provide comfort to the girlfriend who was with him at the time. 바다를 향하던 페리선에서 한 승객이 해상으로 투신했습니다. 이 투신을 한 건지 아니면 떨어진 것인지 실족한 것인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롱비치 소방국은 어제 오후 6시쯤 이 롱비치 항에서 출발해 카탈리나 아일랜드로 가던 카탈리나 익스프레스 페리선에서 24살의 남성이 투신하는 것을 승무원들이 목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페리선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 3마일 정도 항구에서 떨어진 지점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 추락한 것인지 현재 조사 중이고요. 소방국 소속 대원과 셰리프국, 카운티 경찰국 등이 현재 바다에 빠진 남성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미국에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스타벅스에서는 컵이나 우유가 동나 커피를 팔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코로나 이후 영업이 완전히 정상화되자 미국 내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컵과 시럽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현재 재료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매장들은 인기가 많은 음료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료 숫자를 줄이는 고육촉을 내놓기도 했으며 원하는 음료를 사지 못하는 일부 고객은 직원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최근 앱을 통해서 공급 부족으로 일부 음료가 일시 품절될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구인안으로 현재 각종 업체들이 신입 사원을 구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고용주들이 신입 직원 확보와 기존의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인력 확보를 내건 지원 혜택들은 예전의 급여 인상, 상여금 이런 현금성 지원에 머물렀지만 여기에 플러스 비현금성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력 또는 진로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대학 장학금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대표적인 예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 쓰레기 수거 업체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대학교 학위 취득이나 경영학과 데이터 분석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직원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올 1월부터는 직원 자녀나 배우자에게도 지원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해킹 피해를 당한 육류 포장업체 JBS도 직원 6만 6천여 명의 직원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지원 혜택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애플비, 이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인 애플비는 신입사원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면접 참여자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요. 옴니 호텔은 여름 시즌 한시적 직원 채용을 위해서
호텔 무료 숙박 제공과 함께 노동절까지 연장 근무할 경우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합니다. 만약 옴니 호텔 조리부에 지원을 하면 식칼 세트를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형 제품 유통업체의 올리스 바겐 아울렛도 유통센터 직원 200명에게 $1,000의 입사 보너스를 지급했고, 커피 체인점 쉬츠도 매장 근무자들에게 $500씩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직원들에게는 $1,000의 보너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CBB뱅크가 다음 주부터 전면 경제 정상화에 맞춰서 14일부터 전 지점의 업무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B뱅크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경제 정상화에 맞춰 다음 주인 월요일인 14일부터 전 지점 업무 시간이 늘어납니다. CBB뱅크 전 지점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그리고 금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변경됩니다. 토요일 업무는 아직 재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얼바인 지점은 기존의 업무 시간을 유지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엽니다. LA 총영사관이 한인들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매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 웨비나와 무료 법률 상담인 월간 법률 상담소를 개최합니다. 지난 4월과 5월 세입자 권리에 대한 웨비나에 이어 이달에는 주거권 센터 담당자를 초청해 주거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웨비나를 오는 16일에 개최합니다. 웨비나는 16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주거권 센터 HRC의 수잔리 코디네이터가 HRC 단체 소개를 비롯해 공정주거권과 불법적 차별 행위에 대해 강의합니다. 줌으로 진행되는 해당 웨비나에 참석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줌 아이디 940-3906-9633, 패스코드 910-858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는 23일에는 1대1 법률 상담 서비스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제공되며 세입자의 주거권을 포함해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전화번호 800-867-364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이 올해 뉴스타 장학금 수여식을 7월 16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은 10일 장학이사회를 열고 이상규 뉴스타 부동산 발렌시아 지사장을 뉴스타 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연임시켰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40여 명의 장학이사들을 인준하고 장학심사위원장에 제프리 박 씨를 인준했습니다. 뉴스타 장학재단은 오는 7월 2일 장학생 심사를 거쳐 7월 16일에 줌으로 제21회 뉴스타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주 각 지역의 소식입니다. 먼저 뉴저지주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최초의 한인 여성 주하원의원 탄생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지난 8일에 실시된 뉴저지 예비선거 결과 37선거구 주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엘렌 박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룬 사마 헤이더 후보는 2위로 당선돼 이들 후보 2명은 오는 11월 2일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뉴욕 스탠튼 아일랜드 한인에 따르면 뉴욕 스탠튼 아일랜드 윌로우브룩 팍에서 실종된 제팍이라는 한인, 올해 80세 한인이 오전 공원 내 숲속에서 숨진 채로 뉴욕 경찰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공원 내 깊은 숲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일단 뚜렷한 타살 흔적이 없는 점을 미루어 치매를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박 씨가 길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워싱턴 DC MBC TV 뉴스4의 간판 앵커 한인 1.5세의 은양 씨가 7월에 열리는 일본 도쿄올림픽 메인 앵커로 발탁돼 전 세계 올림픽을 중계할 예정입니다. 은양 앵커는 다음 달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뉴스를 타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도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던 동계올림픽 때도 메인 앵커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 실업수당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가 주당 $300 연방 추가 실업수당을 7월 4일부터 조기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주 노동부 실업수당 신청 웹사이트 비컨이 며칠째 접속이 원활치 않거나 아예 반응이 없는 먹통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실업수당 청구자들은 온라인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주민을 위해서 시 아이디 카드를 무료로 발급하고 불필요한 요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종과 경제 정의를 위한 노력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해 유색인종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각종 요금을 없애고 이 샌프란시스코 시 아이디 카드를 무료로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마린 카운티 쇼라인 통합교육구 교육감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마린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로버트 패트릭 레인즈 쇼라인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14세 이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카운티 교육당국은 레인즈 교육감을 긴급 휴직시켰습니다. 시애틀시가 미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70%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애틀 시민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인 12살 이상 주민 가운데 무려 78%가 최소 한 번의 백신 접종을 마쳤고 70%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LA 클리퍼스가 어제 유타 재즈와 2차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111대 117로 패했습니다. 경기 내내 유타 재즈가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쿼터 중반 레지 잭슨의 연이은 외곽포로 101대 99 역전에 성공을 해서 이대로 가나? 라고 기대했지만 다시 재역전 당하면서 111대 117로 패했습니다. 유타 재즈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4승 1패로 제압하고 2라운드에 올라서 2라운드 지금 클리퍼스를 상대로 2연전을 모두 잡아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유타 재즈의 도노번 미첼이 37득점을 몰아쳤고요. 조던 클락슨이 24점을 보태서 벤치 에이스의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조던 클락슨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직전에 발표된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된 유타 재즈의 루이디 고베르는 날개를 달았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리바운드를 20개나 잡아냈습니다.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폴 조지가 27득점, 카와이 레너드가 21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내일 스테이플 센터에서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한편 브루클린 네츠와 2연전에서 모두 패했던 밀워키 벅스가 어제 86대 83으로 승리하고 2패 뒤 첫 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와 밀워키 벅스 간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동부조 현재 시리즈 전적은 2승 1패로 브루클린이 앞서 있습니다.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6회까지 3점만 내주는 퀄리티 스타트를 펼쳤지만 아쉽게도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낯선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류현진은 1회부터 흔들렸습니다. 메르세데스에게 2루타를 얻어맞으며 실점 위기를 맞았고 투아웃 이후에는 어브레이유에게 오른쪽 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허용하며 선취점을 내줬습니다. LA 다저스 시절 배터리를 이뤘던 그란달에게는 오른쪽 펜스를 맞고 넘어가는 2점 홈런까지 내주면서 실점은 석점까지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2회부터는 에이스의 본색을 되찾았습니다. 낙차큰 커브와 컷 패스트볼, 체인지업을 자유자재로 섞어가며 시카고 타선을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5개의 피안타 중 3개가 1회에 집중됐을 정도로 초반 난조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6회까지 추가 실점 없이 퀄리티 스타트를 완성한 류현진은 에이스의 역할을 다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2-2 curve swung on and missed, and Ryu strikes out Grandal. He is now set down 7 in a row. 토론토는 류현진이 내려간 뒤 7회와 8회 한 점씩을 더 내주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5대2로 졌습니다. 시즌 4패째를 당했지만 류현진은 7점을 내주고 무너졌던 지난 휴스턴전의 악몽을 떨쳐내며 다음 등판에서의 호투를 기약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6월 1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